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는 여러분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카메라만 보고 있어요. 카메라 의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여기도 봐주면 안 돼? 여기 여러분 여기 사람이 있어요. 별로 썩 보고 싶지 않아가지고. 여기 사람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내부에서 민원이 들어왔어요. 뭐라고요? 우리 센터 유튜브 너무 놀자판 같다. 너무 노는 것만 찍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오랜만에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다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데 그 선천적 장애냐 후천적 장애냐에 대해서 오늘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를 빼고 여기 패널 세 분은 두 분이 선천적 장애고 한 분은 후천적 장애이신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차이점이라던가 뭐 받아들이게 되는 그 과정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식상하지만 자기소개를 저 끝에서부터 한번 하고 시작할까요? 저부터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올해 장애 4년차 윤정민입니다. 네, 무슨 그렇군요. 장애죠? 지체장애예요. 사지마비. 찐 사지마비입니다. 가짜 듣는 건가요? 그러니까. 팔이 움직이는 사지마비도 있어요. 아하. 그럴 수 있죠.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장애 한 20년 넘었는데 저는 박형규고요. 저는 장애가 선천으로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장애 45년 됐잖아. 짠. 와우. 이 정도면은 공부장급인데? 그렇습니다. 지체장애입니다. 후천인가요? 이따가 질문지가 한 건데 한번 좀더 봐갖고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되겠습니다. 저도 소개해도 되나요? 하고 싶으면 하세요. 아, 저 넘어가겠습니다.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넘어갈게요. 오늘 제가 크게 5가지 질문을 가져왔어요. 와우. 네, 편집을 하다가 몇 개의 질문이 날아갈 수도 있지만 일단 5개 갖고 왔는데 먼저 장애를 어떻게 갖게 됐나요? 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별로 안 갖고 싶었는데, 어때서? 장애가 어때서요? 별로 안 갖고 싶었는데, 저는 코로나가 장애를 준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원래 제주도로 여행을 가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4단계로 이제 오지 말라 해가지고 가까운 펜션으로 이제 휴가를 갔다가 수영장에서 다이빙으로 경추 3, 4, 5번이 부러지면서 신경이 완전히 절단된 상태로 장애를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4년 차니까 얼마 안 됐어요. 잼민이네요. 장애 잼민이. 아, 장애계의 잼민이죠. 네, 여기 연로하신 장모님들은 저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태어났고 어떻게 장애가 갖게 되었냐면 저는 학교 다닐 때 체육 시간에 다른 아이들과 뛰는 게 다르다는 체육 선생님 말을 듣고 병원에 가서 근육병 진단을 받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성장 과정 중에 장애가 이제 발견하게 된 거네요, 장애를. 그렇다고 봐야죠. 이러면은 선천성이라 하기가 내가 지금 대사를 바꿔야 되나?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장애를 갖게 된 게 태어났던 주장애로 태어났는데 한 달 후에 한 달을 지면 심하게 알아서 그때
그 여대심에서 내 손장에 가서 장애를 입게 됐어요. 갓난아기 때문에 한다기. 네, 근데 찐 애매함은 형규 같아요. 그렇지. 그렇지요. 왜냐면 그래도 걷고 달리기도 했으니까. 하다가 후천성이 2대1로 가야 되나 이러면은. 근데 정민쌤이 약간 말빨이 있으셔서 지금 1대2로 했단 말입니다, 구성을. 무슨 말씀이세요? 아, 어렵네요. 그러면은, 저희 처음에 장애를 발견하게 됐을 때, 이 장애를 갖게 됐을 때, 이제 가족들이나 주변 반응? 이런 것도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그런 부분도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장애를 진단받고 어머니는 무덤덤했지만 아버지는 많이 힘들어하고 조금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아버지 이야기는 많이 못 듣고, 어머니가 이제 처음에 주간 돌 때쯤 장애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제 그 장애 특성상, 한 19살 넘기가 힘들 거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의사 선생님 하시고, 괜히 아이 이렇게 치료한다고 여기저기 병원 데리고 다니면서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애기 하고 싶은 거 하게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말씀하셔가지고, 받아들이는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죠. 그래가지고 막 민간요법 같은 거 많이 쫓아다녔었어요. 나 어렸을 때. 네, 저 같은 경우는 비장애인으로 거의 한 32년 정도 살다가 맞나? 34년 정도? 34년 정도 살다가 갑자기 이렇게 뭐 손발 진짜 정말 하나도 쓸 수 없는 사지마비 장애를 갖게 되다 보니까 가족들부터 뭐 주변 친구들, 뭐 친인척들 다들 너무 놀라가지고 처음에는 못 보겠다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정면쌤 못 만나고 나를 뭔가 이제 받아들일 수 없어서 볼 자신이 없다 이런 반응들이 정말 많았고 대부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막상 이제 얼굴 보게 되면 얼굴만 보면 뭐 여전히 똑같은 윤정민이라 아니 약간 부은 것 같은데. 좀 많이 붓 사고 전에 비해서 살도 많이 찌고 또 붓기도 많이 부었지만 얼굴만 보면 뭐 여전히 윤정민이라서 지금 이제 그래도 주변에서도 많이 받아들여 주시고 얼굴 보면 뭐 괜찮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다 이런 반응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또 제가 장애를 받아들이는 거하고 제 주변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천성이다 보니 나는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고 내 기억에는 걸었던 기억이 없는 거죠. 물론 장애가 진행되면서 자꾸 서 있었는데 못 그렇게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어쨌든 처음부터 장애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만 이걸 못한다라던가 이런 생각은 크게 안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부모님도 이제 그렇게 키우려고 노력을 하셨고 근데 친척들을 한 번씩 만나면 저는 약간 불편했던 것 같아요. 친척들이 나를 바라볼 때 똑같이 내 연령대의 다른 사촌들한테는 취업을 물어보고 결혼을 물어보고 이런 대화들 오고 가는데 저만 건강. 나만 보면 그렇게 건강은 어떠냐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조금 저를 불편하게 하고 위축되게 했던 부분들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면 그래요.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였다 쳐. 우리는 어땠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크게 부모님이 이제 저가 몸만 불편하지 이제 공부하는 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니까 일반 학교를 보내주셨고 그 보내주실 때 도움이 많이 주셨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는 좀 이제 부모님 덕을 봤지만 이제 자립하면서 내가 자립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뭐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저가 할 수 있어서 그 점이 가장 만족하고 지내는 것 같아요. 뭐라고 해야 되죠? 받아들이는데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 네, 그죠. 그렇다고 네. 볼 수가 있죠. 저는 약간 자기애나 자기 방어가 좀 심한 편이어서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어가지고 그냥 병원에 있을 때 한 3개월쯤 지났을 때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사고 난 거 돌이킬 수 없으니까 앞으로가 중요하다 생각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 또 제가 살면서 사실 뭐 교통사고로 이렇게 다리를 다쳤을 때도 휠체어를 타본 적이 있다 보니 지금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잠깐 아파서 나는 지금 휠체어를 타고 있는 거다.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나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도 편해지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왜 이렇게 무거워진 것 같죠, 분위기가? 무겁게 답변을 하셨어요. 아니, 나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선천성이다 보니 이제 흔히들 저희가 통계적으로 나오는 것도 후천적으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받아들이는데 기간이 더 오래 걸리신다고 해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3개월 가지시고 3개월 만에 받아들였다고 하시는데 너무 급진적인 전개가 아닌가.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아직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받아들이지 못한 거일 수도 있는데, 근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렇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또 무거워졌어요. 무거워. 살이 많이 쪘거든요. 아, 그러니까 좀 무거웠더라. 아니 근데 다른 사람들 보면 대부분 진짜 정말로 기본 뭐 2, 3년씩 이렇게 치과하고 막 방에서도 안 나오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어떡할 거예요. 저는 성격이 이 모양이라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밖에 나돌아다니는 거 좋아하는데 집구석에서 어떻게 술만 먹고 살아요. 아니, 맨날 전화하면은 주변 시끌시끌하고 술 취한 목소리 보아. 집에 맨날 사람 초대해가지고 식사하고 계시고. 그게 맞아요. 좋은 거야. 아니 좋죠. 그러다 보니까 받아들이는 것도 더 쉬웠던 것 같고, 또 주변에서도 똑같이 봐주니까 처음이 어렵지. 안면 트기 시작하면 애가 잠깐 뭐 사고로 인해서 몸이 좀 불편하구나 이렇게 생각해주고 또 대해주니까 나도 그렇게 막 무겁게 생각하지 않고 늘 술판 벌리고 알코올 원리 그렇게 살고, 치료를 좀. 술도 여럿이서 같이 먹어야 맛있지. 아직. 혼자서 방에서 술 마시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냥 나오세요 밖으로. 세상은 너무 즐겁습니다.